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요즘 취업이 힘들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시설 관리도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전기기능사 하나 있으면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그만두고 좀 쉬다가 실업급여나 받고 정리되면 다시 입사하면 되지. 시설 관리? 나이 들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마음 다잡고 다시 들어가며 웬만하면 자리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15년 차 기사인 저도 최근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어디든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진짜 서류 통과조차 안 됩니다. 구직 사이트 보시죠. 예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협회 이런데 공고가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1만 건, 많게는 1만 5천 건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 합쳐도 3천 건도 안 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할 것 없이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중소도시인데요. 하루에 구인 공고가 고작 한 건, 두 건입니다. 기사직, 과장직 다 합쳐서요. 이직을 생각하던 동료들도 야, 이 분위기면 그냥 여기 눌러 앉아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움직였다가 실업급여 받으며 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가 개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좀 쉬고. 그래도 공짜로 돈 받는 건데 뭐.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경력이 끊기는 순간 몸값도 떨어집니다. 공백 6개월만 생겨도 면접장에선 이 사람 왜 쉬었지? 현장 감각 잃은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봅니다. 실제로 저 아는 형님 한 분은요, 아파트 기사로 1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일 정말 잘하시고 눈치 빠르고 인성도 좋은 분이에요. 그 형님이 지금 5개월째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계속 넣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본인도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야, 넌 절대 일 그만두지 마라. 나 진짜 후회된다. 그 형님 지금 대출 이자에 카드론까지 돌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지 뭐 했던 그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요, 직장이 있는 게 곧 스펙이고 자산입니다. 쉬는 순간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취업이 어려워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관리도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그쪽에서 일하던 분들이 대거 시설 쪽으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건설업계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 수주 30% 이상 급감, 공사금 수령도 25% 이상 줄었고요. 하루 1만 명 이상 일 나가던 인력시장에서 지금은 4천, 5천 명도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30년 일한 분이 올해가 제일 어렵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공사 현장 인력들이 줄줄이 빠져나와서 그나마 안정적인 시설 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누가요? 경력 10년 넘은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까지요. 이쯤 되면 이제 시설 관리도 더 이상 쉬고 들어가면 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 감 잡히시죠? 거기다 요즘은 자격증 하나면 된다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전기기능사만으론 안 됩니다. 전기, 소방, 영선, CCTV, 조경, 무인택배함 설정까지 멀티플레이어를 원합니다.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썼는지, 사고 나면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면접장에서 물어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기기능사 하나 따고 시설관리 업계로 들어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체력 좋고 컴퓨터 잘 다루고 예의도 바르고 눈치도 빠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경력 15년이라도 나이 많고 융통성 없다고 보이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증 있으면 된다는 말도, 경력 있으면 먹힌다는 말도 이젠 안 통합니다. 이젠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 차별화된 무기가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 지금 취업시장이 왜 이렇게 된 건지, 2. 실업급여 반복의 위험성, 3. 건설 불황이 왜 시설 일자리를 줄였는지, 4. 기업이 어떤 눈으로 면접자를 보는지, 5.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5가지를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생존 전략 리스트도 공유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설 관리도 더 이상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라는 불편한 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 시설 관리도 취업이 어려워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총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 자체가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리 자체가 없어요. 예전엔 기사만 해도 4명, 5명 있었고 미화나 경비까지 합치면 10명 가까이 근무하던 아파트도 있었죠. 각자 맡은 구역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어서 민원, 점검, 영선, 당직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같은 인원이 전체 업무를 다 떠안거나 아예 인원을 줄이고 안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당직도 서고 민원도 받고 CCTV도 만지고 택배함도 설정하고 이제는 기능이 아니라 체력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까지 필요합니까? 8명으로 줄이시죠. 2명은 잘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린 자리를 다시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냥 공백으로 둬요.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그 일을 다 맡깁니다. 실제로 어떤 아파트는 4명 체제였던 기사가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당직 서고 민원 받고 시설 점검하고 심지어 CCTV 설정까지 합니다. 이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갈아 넣는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구인 자체가 끊기는 거예요. 두 번째, 스펙 인플레이션입니다. 한때는 전기기능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기기능사, 소방 1급 가스기능사 영선 경험, 조경기계 사용 가능자, CCTV 세팅 경험, 세대 내 영선 능력자. 이 정도는 돼야 이력서라도 봐줍니다. 심지어 이력서에 전기 소방 선임 경험을 안 쓰며 그냥 걸러집니다. 요즘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소방 점검 직접 나가보셨나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해보셨습니까? UPS나 발전기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세대 내 조명이나 콘센트 교체 가능하신가요? 자격증만 갖고 있는 건 더 이상 자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실제로 쓸 줄 알아야 하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경험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와 공백 그리고 적응력 리스크입니다.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충분한데 면접장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럼 이걸 의심해봐야 합니다. 나이와 공백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요즘 채용 담당자들은 대놓고 나이를 가지고 탈락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눈빛이나 분위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컴퓨터는 잘 다룰까? 요즘 설비는 자동화 시스템인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공백기입니다.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인식.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다시 와도 바로 실전에 투입하기 힘들겠네. 그냥 선임 걸어놓고 퇴근할 사람 아니야? 몸이 안 좋았나? 왜 쉬었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기간 그냥 쉬었다 하면 탈락 1순위입니다. 공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채웠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맥 채용과 내정자 문화. 이거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이력서 잘 쓰고 자격증 있어도 떨어지는 이유. 바로 인맥입니다. 관리소장, 동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면접 전에 내정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형식상 면접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괜히 시간 낭비, 감정 낭비만 하게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내 이력서와 면접에서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젊은 층 유입. 이거 진짜 큽니다. 예전에는 시설 관리하면 40대 중반 이상, 은퇴 후 인생 이막. 이런 이미지였죠. 근데 지금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자격증 따고 진입합니다. 왜냐? 사무직 힘들다. 공무원 떨어졌다. 그래도 기술직은 남는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내려옵니다. 기업 입장에선 젊고 유연하고 컴퓨터 잘 다루고 조직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그럼 누가 밀릴까요? 바로 우리 같은 40, 50대 중장년층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대 대상이었지만 이젠 걸림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화 외주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기점검, 자동검침기 BMS 도입, 소방점검, 전문 용역의 위탁, 기계실, 월 1회 점검만, CCTV 택배함 설정, 스마트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이렇게 되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남은 자리는 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일곱 번째, 최후의 보루라는 착각. 시설 관리? 그래도 이건 마지막엔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생각 아직도 하시나요? 지금은 그 마지막마저도 누군가가 먼저 선점하는 구조입니다. 자격증 있어도 경력 있어도 자리가 없고 기업은 더 따지고 젊은 층은 올라오고 자동화로 직무는 줄고 공백은 치명타고 생존 게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제가 겪은 실패와 회복 경험, 그리고 면접에서 통하는 준비 전략과 문장 구조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도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퇴근하고 이 영상 켰을 거고, 누군가는 오늘도 면접 탈락 문자 받았을 거고, 누군가는 아직 실업급여 남은 날수 계산하면서 하루하루 눈치 보며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통계나 뉴스가 아니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 관리는 안정적이지 않냐? 정말 그럴까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정기 자격증 하나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파트 한 군데만 오래 다녀도 퇴직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규직은 줄고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는 늘고 하청은 외주로 바뀌고 시설 인력은 원가로만 취급받습니다. 게다가 채용 공고조차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씩 퇴사해도 한 자리씩 없어져도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들 요즘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자리를 잃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실제로 저도 최근에 같이 일하던 형님이 퇴사 후 8개월째 아직도 취업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력 10년 일 잘하는 분입니다. 눈치 빠르고 손 빠르고 사고 한 번 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없대요. 이력서를 아무리 보내도 전화 한 통 안 온답니다. 형, 지금이라도 다시 나오셔야죠. 아니다. 너는 절대 그만두지 마라. 지금 이 판은 진짜 지옥이다. 그 말 듣고 며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나이 많고 자격증 없으면 이제는 연락조차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자격증만 잔뜩 있는 사람도 무경력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스펙 인플레이션입니다. 경력도 자격도 나이도 딱 맞아야 간신히 걸리는 현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고요? 이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는 줄고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외주 돌리고 공공기관도 전산화되면서 더 이상 기술자 많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채용 있어도 대부분 단기직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 혹은 일용직 수준의 포지션. 정규직 뽑는 경우는 드물고 있어도 선임 안 붙는 겸직직입니다. 민원 받고 소방 점검하고 영선도 하고 정기도 보고 당직도 돌아야 하는 포지션. 그리고 연봉. 그 모든 일을 해도 세전 300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조건에도 10명, 100명씩 지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묻죠. 군필이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어디까지 출퇴근 가능하세요? 이직 사유는 뭔가요? 왜 이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지원자보다 회사가 더 고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경력직만 받겠다고 합니다. 검증된 사람, 안 그만둘 사람,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뽑는 곳은 없고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년 뒤에 생존 여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억울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근무 조건도 구려도 그만두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경력입니다. 화려한 자격증도 고급 스펙도 아니고 한 자리라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면 일단 버티세요. 무작정 퇴사하고 이직 시장 들어오면 여긴 정말 살벌합니다. 자격증 3개 들고 있는 60대 기사님도 전화조차 안 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당한 구조, 비합리적인 시스템,
치사한 연봉, 그 모든 걸 우리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감각은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당장은 그만두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겐 이직을 하더라도 준비는 하고 나가야겠구나라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그래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는 불황이라는 쓰나미 속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버팀이 언젠가는 다시 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다며, 누군가와 함께 지금의 답답함을 나누고 싶다며, 제가 만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입니다. 아직은 자료도 부족하고 글도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문을 연 텅 빈 사무실 같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이 첫 글을 써주신다면 그게 하나둘 쌓여서 진짜 우리만의 정보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직 후 괜찮았던 조건, 빌딩 경력 인정받은 실제 후기, 소방관리자 실무 적응기, 면접에서 나왔던 황당 질문, 요즘 들어오는 구인업체 경향, 나이 많아서 떨어졌던 사례, 이런 건 뉴스에도 안 나오고 블로그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작은 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진짜 방향이 됩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네이버에 시설워크 검색해주세요.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털어놓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전기실 안쪽 이야기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한 번만 와서 둘러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줄이라도 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이직 준비 중입니다. 저도 버티는 중입니다. 오늘도 민원 10건 터졌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만의 공간에서 이야기 나눠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진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